자, 안녕하십니까. 파이널 모의고사, 블라썸 매직 파이널 모의고사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따라온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 우리 고3 학생들 마지막 커리큘럼이야. 파이널 모의고사 총 10회 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갖다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여태까지 오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마무리를 좀 잘 해봐야 될 텐데,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월, 11월 이쯤 됐을 거니까 이미 배운 것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배웠던 걸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서 점수로 발현시켜야 될 텐데 그 단계를 이 모의고사 강의가 도와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적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적용은 다른 거니까. 근데 어떤 적용이어야 되냐면 봐봐. 일, 관, 적, 인, 적용이어야 돼. 이 말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막 감으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배웠던 걸 갖다가 다지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점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바꿔주는 수업이 이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파이널이야, 파이널. 좀 긴장도 될 테고 조금 약간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맘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니? 그냥 좀 지금 별 생각이 안 들 가능성도 크고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능이 막 30일, 50일 남아있으면 되게 긴장되고 강박관념 같은 게 들 줄 알았더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생각보다 덤덤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내신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얼마 앞둔 지금 시기까지 왔었는데 여태까지 왔을 때 고3을 돌이켜보았을 때 3월달 시험도 봤었고 6월달 시험도 봤었고 9월달 시험도 봤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점수를 이미 달성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은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지금 등급 정도만 유지하지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원을 좀 끊기도 뭐하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유지되면 좋고 올라가면 좋고 그냥 유지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의 포텐셜이 100% 터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꽃들이 3월 달에만 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봄에만 꽃들이 꼭 피나?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꽃이라고 하면 뭔가 봄이라는 계절이 딱 생각나는 것은 맞는데 꽃이라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 많지 인정해. 여름에도 좀 있지. 그 다음에 꽃은 가을에도 피고 많진 않지만 겨울에도 핀단 말이야. 각각의 꽃들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활짝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적도 피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봄에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겨울에 당연히 안 피겠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햇빛이 주는 자양분을 거부하고 물을 받기 싫어한다면 이 꽃은 영영 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굴하지 않는 거야. 좀 추워지긴 하고 바람도 쌩쌩 부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 버텨가고 공부하면서 자양분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너네들이 꽃필 시기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다려주면 그게 수능날 여러분들이 활짝 꽃을 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3이 되면은 지금 시기에 약간 무기력감도 들 수 있고 약간 반포기한 상태로 그냥 이제 다가오는 시험을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오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쌓아보겠다.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내가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될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어줄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길 바랄게. 알겠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회차에서 10문제씩 풀 건데 이 10문제는 뭐 딱히 정해진 패턴이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좀 봐야 되는 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문제들을 골라서 10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반은 독해 강의가 돼야 돼. 독해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풀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독해 강의는 전부 다 들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거고 아무래도 개념 같은 것들은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하는 형태로 일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 1회는 20번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 이거 좀 가벼운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18, 19, 20번은 여러분들이 좀 거저가는 약간 속된 말로 거저가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독해라고 느끼는 부분이 20번이기 때문에 이 파트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대입 파악에 대한 내용도 한번 건드려 보자고. 일단은 20번이 조금 부담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가 한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보기 대충 읽어보면은 몇 개 지워져. 그러면 답이 이렇게 웃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답을 골랐기 때문에 조금 쉬운데 전반적인 대입 파악을 좀 설명을 해보면 어쨌든 간 주제를 찾는 건데 주제를 찾기 전에 이거를 알려주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뭐가 있다? 연결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연결사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하면은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글을 냅다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연결사가 어디있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however가 있구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instead가 있군. 이렇게 두 개의 연결사를 체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사를 체크했으면 우리가 독해 강의 1강에서 배웠던 연결사의 기능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연결사가 의미하는 바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거 아니니. 그러면 봐봐. 요 중간에 however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에 있던 흐름과 여기에 있던 흐름이 반대가 되는구나. 그럼 사실상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여기서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앞문장은 전부 다 쓰레기인가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흐름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앞문장에 이 글 전체에 대한 소재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 소재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instead라는 것은 instead라는 느낌을 딱 봤을 때 instead 대신에 라고 하지 말고 기능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이게 문장 순서별 삽입에서는 기능적인 의미를 좀 봤었지만 여기서는 강조적인 느낌을 보는 게 좋지. instead가 뭔가 역접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같은 문장이 지금 두 개 반복되는 거니까 요 문장, 요 앞뒤 문장은 사실상 중요한 문장들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정리하면은 however 이하부터 글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instead 앞뒤로 필자의 어조가 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을 찾는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소재 중심으로 독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실험의 결과 뭐 자문, 자답, 그 다음에 당위의 조동사 뭐 need to, should, have to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제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볼까? danger, 위험인데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위험이라는 게 comes, 온다라고 해요. when they feel threatened, 그들이 위협감을 느낄 때 뭔가 위협감을 느낄 때 위험이라는 게 온대. 그러면 여기서 소재 뭐야? danger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소재는 잡았어. 위험이라는 거야. In such times, 그러한 시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되겠지. retreat, 뭔가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close rank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지 몰라. 그럼 넘어가. 왜냐면 어차피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retreat라는 말, 후퇴한다라는 마이너스적인 말과 close rank라는 게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지.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찾기 위해서 뭐 안정감 같은 것을 일종의 요새에서 안정감 같은 걸 찾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위협을 느끼면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잖아. 근데 여기서 건질 만한 것은 danger 정도밖에 없고 어쨌든 간 뒤에 however로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문장이 좀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초집중을 해서 있는 거야. 봐봐. 하지만 그들은 come to rely on, 여러분들 come to 부정사 많이 했었지. 뭐뭐 하게 된다. 그들은 의존하게 되는데 정보에 의존하게 된대. 작은 원으로부터 오는, 됐어? 그런 다음에 봐봐. 여기도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의 의미와 뒤의 의미가 비슷하겠지. 그 다음에 관점을 잃어버리는데 사건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대. 그들 주변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대. 그러면은 뭔가 좁은 원 안에 있다라는 느낌, 좁은 원 안에 있다라는 느낌.
관점을 잃어버린다라는 느낌, 이 정도가 들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하는 건 모르겠지만 뭔가 작은 데에 갇힌다, 뭐 관점을 잃어버린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갖고 있겠지. 계속 가볼까? 지금부터는 흐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들은 몰라요. 뜻도 어렵고 뭐 해석도 그러니까 그 뜻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워요. maneuverability 뭐지? 몰라. 근데 얘가 뭐랑 비슷하겠어? smaller circle이나 loose perspective랑 비슷한 뉘앙스겠지라고 생각하면 독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몰라.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쉬운 타겟이 된대. 쉬운 타겟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겠지. 얘랑 비슷한 느낌이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들의 고립. 고립이라는 말을 써주네. 그치? 고립이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파라노이드 밑에 있는 피해 망상증으로 만들어준대. 그러면 smaller circle, loose perspective 이런 말 그리고 고립까지 다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지금 독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단어를 모를 만한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수능 평가원이란 말이야. 됐어? As in warfare, as 다음에 전명구나 형용사나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처럼이었잖아. 그러니까 전쟁에서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의 전략들처럼 고립이라는 게 좀 어렵다. 선행하는데 패배와 죽음을 선행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립이 종종 선행한다. 패배와 죽음을 선행한다. 모르면 넘어가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선행한다는 게 얘가 먼저 온다는 거지. 얘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립이 패배와 죽음을 선행한다. 먼저 가는 거니까. 그럼 고립이 된 다음에 패배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전히 고립이라는 걸 마이너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똑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instead 앞뒤 문장이니까 여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뭔가 위험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떤 작은 원한에 들어가. 고립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 보시면 in moment 순간인데 uncertainty 불안과 위험의 순간에 즉 danger한 순간에 당신이 그렇죠. need to fight 여기서 확실히 주제 주네. 싸워야 되는데 이러한 욕망과 싸워야 되는데 어떠한 욕망이냐면 turn inward 안으로 말려 들어가려는 그러한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빨간 색깔로 밑줄근 isolation, smaller circle, loose perspective랑 똑같은 말 아니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밑에 또 볼까? Make yourself more accessible. 당신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래요. 여기도 명령문 쓰니까 요거 필자의 어조 그대로 들어가 있죠. Seek out old allies. 오래된 동맹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래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 찾아봐.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어봐. 그 다음에 강요하래. 너 스스로한테 더욱더 다양한 원들, 즉 인워드 하지 말고 다양한 원들을 갖다가 찾도록 강요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느낌이 와요. 사실상 소재는 뭐다? 데인저다. 데인저일 때 뭐 하지 말고 스몰러 해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접근 가능해지라고. 이러한 감정과 싸우라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라고요. 됐습니까? 요 느낌을 가지고 답을 확인하면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게 보기를 보면은 보기가 괜찮아요. 왜? 요거는 뭐니까? 한글이니까. 타인의 마음을 얻는 방법. 뭔 소리야? 위험을 느낄수록 외부와의 접촉을 늘려야 된다. 봐봐. 스몰러 해지지 말래며. 고립되지 말라면서. 대신에 뭐 하래? 동맹국 찾으라면서.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무슨 역경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위험만 나왔지. 외부의 다양한 이견,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의견,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웬 말입니까? 외부의 위험보다 내부의 위험을 먼저 처리하다. 뭔 소리야? 답은 그대로 2번 쓰시면 되는 문제. 문제가 쉬우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20번 문제를 풀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듣기를 풀면서 같이 풀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빈칸 풀고 문장 순서 배열 삽입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쓰기 싫으니까 빨리 후루룩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20번부터는 여러분들 좀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
빨리 풀고 틀릴 수도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눌러서 천천히 연결서 확인하고 소리 잡아가지고 읽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어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하미추론도 몇 강이었지 우리 이거? 생각이 안 나네. 20 몇 강이었냐? 26강이었던 것 같은데. 하미추론도 보시면 일단은 요 밑줄이 들어간 문장부터 살펴보는 게 좋다고. 그래서 밑줄의 의미를 뭐 추론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 forgery, 위조라는 뜻이네.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뒤에도 뭐 위조랑 비슷한 말이겠지. 다른 형태의 fakery, 우리가 fake 쓴다고 하잖아.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이겠지. 위조, 속임수 같은 거. in the art, 예술에서 위조나 속임수 같은 게 잘못 represent, 전달한대. 잘못 보여준대. 퍼포먼스의 속성을, 그럼 공연의 속성을 보는 거네. 근데 이거를 잘못 전달한대. 위조 같은 게. 그래서 이 업적이나 성취 같은 걸 잘못 전달한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 여기에 있는 성질, 뭐의 성질? 퍼포먼스, 공연의 성질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글을 읽어가면 되겠지. 선생님이 대입화학처럼 뭐 그 한 번에 연결사를 찾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읽어가면서 흐름이 꺾일 수 있으니까 연결사가 중간에 보이면 흐름 전환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다시 요게 들어간 문장부터 읽는다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최대한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는 지금 없는데 힌트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요 힌트라는 말 선생님이 독해강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연의 속성이 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볼게. 보면은 아는 건데 예술적 공연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아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대.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요구한대. 무엇이 중요한지, 성공으로서 실패로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야, 이 공연이 성공한 거야 실패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면 성공으로서 실패로서 뭐가 중요한지, 그 공연자의 뭐 진짜 그 공연의 퀄리티가 중요한 건지, 관객의 수가 중요한 건지 이런 걸 아는 거래요. 됐습니까? 어디에서? 공연의 맥락에서. 그렇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찾은 게 공연의 그런 속성이니까 공연 얘기 나오는 거 일단 소재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됐어? 계속 가볼까? 음악 비평가들은 생각하는데 피아니스트의 톤이나 프레이징이나 템포나 정확성이나 능력 같은 것을 생각한대. 어떤 능력이냐면 라인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뭐 클라이막스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생각을 한대. 그래, 야 공연이 잘 된다는 것은 피아니스트의 톤이 좋은 거고 뭐 능력 같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피드와 총명함, 뭔가 똘똘함 같은 게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도 있고. It is not to say the fastest performance. 봐봐, 이거 하나 해보자. 이렇게 나오다가 which is not to say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삐리리 나오잖아.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란 말이야. 뭐뭐한 것은 아니다. 요게 종종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맥락을 잘 기억해야 돼. 문장 신나게 나오다가 컴마 때리고 which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스피드랑 brilliance가 중요한 고려 사항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빠른 공연이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러나 그냥 여기서 이런 흐름을 잘 느껴줘야 돼. 여기서 but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뭐 음악가의 능력 같은 거였었는데 but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흐름이 굴절되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결국에 퍼포먼스의 본질을 찾는 거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한번 꺾여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잘 해줘야겠죠. 봐봐. 이러한 고려사항들 이면에 뒤에는 unstated, 명시되지 않은 assumption, 가정이 있다는 건데 요 땡땡이라는 게 unstated assumption, 이 가정이라는 걸 뭔지 모르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 이게 뭐냐면 It is one person's 10 unaided fingers that, 요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요거 이때 강조 구문인 거 알겠어?
여기까지 주어가 강조됐네. 지워버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누군가의 10개의 손가락 10개니까 도움받지 않은 게 뭔가 장치를 끼지 않은 그냥 순수한 손가락이 사운드를 만든다라는 것이래. 앞에서는 뭔가 능력적인 걸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10개의 손가락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excitement, 뭔가 흥분감인데 virtuoso pianist, virtuoso 나왔나? 나왔군.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흥분감, 뭐를 가지고 glittery, 뭔가 반짝거리는 shower of note니까 노트가 음들이죠. 음의 샤워니까 음의 어떤 그 향연이 되겠지. 어떤 음의 향연을 가지고 거장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요 흥분감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대. 뭐와 이 사실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거장이 왜 이런 걸 만들어내?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요 말과 요 말을 계속 붙여가야 돼. 지금부터는. 흐름이 한번 버트 이하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어디까지? 밑에까지 하겠지. 그러면은 예술의 공연의 본질을 찾는 건데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 소리를 만들어낸다. 요 말에 계속 집중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봐. 거장이 만들어내는 흥분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봐봐. 거장이 만들어내는 흥분감이라는 것은 뭔가 능력적으로 훌륭한 걸까? 아니면 이렇게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으로 만든 걸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 말이 되겠지. 이게 붙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글을 봤을 때 글은 붙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은 알겠어. 근데 막상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위에 문장과 붙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 다른 얘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꽂혀가지고 정답을 잘못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제거해줘야 돼. 알겠어요? 봐봐. 청각적으로 동일한 경험이야. 이게 전자적으로 합성된 거야. 그러면 봐봐. 느낌이 와요, 이제. 느낌이 온다. 잘 보세요. 여기서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은 10개의 손가락. 됐습니까?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는 어떤 흥분감.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은 청각적인 경험인데 전자적으로 합성된 경험. 요거는 지금 다른 색깔인 거 알겠지? 이해돼? 요거는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랑 대조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요것은 절대 theys, us, 우리를 갖다가 theys를 할 수 없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요게 우리를 갖다 뭐 할 수 없어? 좋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 왜냐면 얘는 지금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 얘가 지금 이제 크리티컬한 힌트인데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사운드 synthesizer 소리 합성 장치는 요것도 요 색깔이구나. 만들 수 있는데 개별적인 음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대. 너가 즐거워할 만큼. 반면에 피아니스트는 그렇지 못하대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마이너스로 봐야지. 왜냐면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이 거장의 10개의 손가락이니까. 계속 가볼까?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 어떤 스릴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거장을 듣는 스릴 속에, 거장을 듣는 전율 속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감탄이래. 뭐에 대한 감탄이냐면 공연이 보여주는 거. 뭐로써? 인간의 성취로서. 그럼 인간의 성취는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니 아니면 소리 합성 장치니 당연히 인간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 되겠죠. 요 말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뭔가 거장의 음악을 듣는 전율 같은 거는 이렇게 인간의 업적이구나. 즉 이렇게 10개의 도움받지 않은 손가락이구나. 위조나 다른 형태의 fakery, 속임수라는 것이 요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합성 장치들. 요런 것들이 그 공연의 본질을 갖다가 잘못 전달한대. 그럼 공연의 본질은 뭐야? 빨간색이겠지. 그럼 결국에 이 말을 쓰시면 돼요. 요 말, 인간의 성취, 이런 말들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글의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버트를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중요한 것은,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 손가락이 내는 소리이지 뭔가 뭐 electric sound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nature of the performance로 박아놓은 거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번 보시면 공연이라는 게 should be carried out by a human. 공연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어떠세요? 나빠 안 나빠? 나쁘지 않죠. 2번 봐봐. 음악은 도달한다. 그것의 우수함에 뭐에 의해 도움받을 때 테크놀로지에 의해 도움받는다는 것은 마이너스인 거 알겠지 여러분들? 초록색이었으니까. 어떠한 공연자도 완벽함을 성취할 수 없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야? 인간의 손가락 없이는 완벽함을 성취할 수 없다겠지. 근데 여기서 minor flaws는 아예 그냥 요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소재랑 안 맞으니까. 성공적인 공연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청중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쓸데없는 소리고, 청중들이 감동받는데 공연자의 이게 좀 헷갈린데 열정 이런 말도 나온 적은 없죠. 그쵸? 그냥 인간의 고유한 손가락 그냥 자체로 내는 소리가 좋다는 거지 이 열정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그대로 우리 1번 가져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21번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고 이제는 바로 23번으로 넘어가 보자.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감을 유지하고자 많이 푸는 거는 수능 전 일주일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한 달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은 글을 볼 때 계속해서 뭔가 흐름을 붙여서 읽으려고 해야 돼. 왜냐면 수능장 가면은 글이 안 읽힐 수도 있고 소위 말해 튕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석은 돼. 그러니까 뭔가 번역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글이 추상적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필자가 글을 써놓을 때 출제자가 글을 쓴 의도가 이 문장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뭔가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알아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분명히 힌트가 있으니까 얘에 너무 빠져있으면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질 걸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글을 붙여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글을 한 문장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글 전체를 보려고 해야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겠어. 모든 문장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찍을 수 있는 하나 내지 두 개의 힌트만 있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이런 거에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재만 딱 잡아놓고서 다른 문장이랑 붙여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해라고요. 해석이 아니라. 알겠니? 자. 그럼 23번인데 가볼게. 보시면 연결사가 있는지를 보면 연결사가 없거든. 그러면 이게 소재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소재는 보통 첫 문장에 나오니까 첫 문장에 있는 소재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연결사가 없거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흐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이 대입학 때 설명했지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흐름은 붙여간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에서 소재를 잘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 그래야 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거 아니야. 봐봐. What everyday rules for behavior guide parents for 쉽지가 않네 문장이. 그러면 동사가 일단 얘야. 가이드니까 해석해볼게. 어떠한 일상의 규칙들인데 행동에 대한 어떠한 일상의 규칙들이 부모님의 노력을 이끌어갈까? 뭐 하려는 노력이냐면 사회화시키려는 노력이야. 그들의 toddlers면 걸음화하는 아이들, 그냥 애기들이죠. 아니면 미취학 아동들을 갖다가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을 이끌어갈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아이를 갖다가 아이를 사회화시킨다고 하니까 사회화하려는 부모의 노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부모의 노력 이렇게 좀 잡아가 보자고. 여기서 연결사가 없으니까 지금 문장이 조금 완벽하게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요거는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 세 번 봐도 이해가 안 돼. 넘어가야지 그냥. 알겠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규칙들, 행동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규칙들이 부모의 노력을 이끌어갈까? 뭐 하려는 노력이야? 애기들, 지네 아이들 사회화시키려는 노력.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두 번 읽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To answer this question 나오는 순간 어허라. 선생님 이거 대입학학 때 question 나오면 뒤에 answer 나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글을 읽어줘야 돼. 알겠어? 그럼 이 부분이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요 사람들, 커플한 요 사람들이 관찰하고 인터뷰해서 엄마와 그들의 아이들을 이러한 그룹에 있는, 이러한 나이대에 있는 엄마와 아기들을 관찰한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은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요거 선생님 실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실험은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험이 나왔으니까 요 결과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됐어. 이렇게 좀 무르르르 가자고요. 15개월짜리 아기들한테는 엄마의 규칙이나 요청이 집중되어 있는데 확신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대. 확신시키는 거. 아이들의 안전을. 이때는 규칙이 야 이런 거 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거잖아. 또 좀 이렇게 좀 적은 정도로는 보호하는 건데 가족들의 소유물을 보호하는 거야. 뭐로부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respecting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몰라 넘어가. 그러니까 물지 마, 뭐 kicking 차지 마, 뭐 이딴 것들이야. 그리고 배우는 건데 getting, delay, getting 늦추는 걸 배우는 거야. 얻는 거를 그들이 원하는 거 얻는 거를 늦추는 걸 배우는 이런 정도래. 그러면 15세가 아니라 15개월짜리 아이들은 사회화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뭐 이런 정도에 있는 거구나. 뭐 안전을 중요시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니? 계속 볼까? As children's ages, 아이들의 나이와 인지 정교함이 증가되면서 숫자인데 종류의 숫자, prohibition, 금지나 요청의 숫자가 확장된대. 초기의 포커스에서 뭐에 대한 포커스냐면 애들 보호하는 거 위에 있었지. 안전 중요시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인 관계 간의 이슈 여기에서 from A to B니까 가족들의 일상 스스로 케어 이제는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 케어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관심사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아이들의 독립에 관해서. 그럼 원래는 조금 정리를 하면은 원래는 이 사회화 시킨다는 게 처음에는 보호였었는데 이게 시기가 좀 지나니까 뭐로 가는 거야? 독립성 같은 걸 키워준다 뭐 이렇게 변한다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3살쯤 되면은 새로운 속성, 규칙에 대한 새로운 속성이 나오는데 소리 지르지 마 레스토랑에서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마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코 후비지 마 이렇게 좀 구체적인 행동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봐봐. 아이를 그냥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이야. 이거를 실험을 통한 결과로서 보여주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보호하다가 나이 좀 더 먹으면 독립화 시켜주다가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아, 처음에 나이에 따라서 점점 뭐 한다? 룰 같은 게 달라지고 새로운 속성 같은 게 출현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좀 진화한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아이를 사회화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변화, 진화한다 이 정도를 골라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답을 좀 보자고. 1번 변화인데 엄마의 규칙에서의 변화야. 괜찮죠? 뭐에 따라서? 아이들의 나이에 따른 엄마의 규칙에 있어서의 변화. 처음에는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독립에 관련된 거 하다가 그 다음에 행동상으로 코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좋아. 한계인데 교육의 한계야 이게 지금? 아이들의 사회화에 대한 교육의 한계. 그럼 아이들을 사회화시키고 뭔가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나와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안녕? 부모님의 걱정인데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 아이들의 독립 소재 자체가 안 맞지. 이건 아예 안 맞지. 중요성. 부모님의 화를 관리하는 기술이 이거 허드도 나와요. 안녕이고요.
영향력인데 생각하는 능력이 아이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 생각하는 능력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1번 찍어주면 되고 5번은 답은 아니고 오답이지만 별표를 좀 치고 요 형태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란 말이야. effect 다음에 of A on B라고 하면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미치는 영향들. 요거 잘 나와.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effect 말고요. impact도 되고 impact. 그 다음에 influence 이런 단어들 다 가능하니까 요런 문구는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저게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보기 유형이란 말이야.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자. 되십니까? 그러면 칠판 잠깐 지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29번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법을 고3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나 봐. 확신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착실하게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문장을 읽을 능력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수일치, 분사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갖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법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빨리 풀어야 돼. 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꼭 굳이 빨리 풀고 틀릴 필요 있겠습니까?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해. 빈칸이나 정말 킬러 문제처럼 뭐 3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지만 한 1분에서 1분 반 투자하고 맞추는 게 한 30초 투자하고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게끔 좀 천천히 푸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풀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기가 들어간 해당 문장이라고 해볼까? 해당 문장을 구조 분석은 최소한 해. 구조 분석은. 알겠죠? 구조는 분석을 해주는 게 좋아. 거기서 뭐까지 하면 좋냐면 해석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야. 그러니까 어법이니까 해석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은근히 해석으로 풀리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꼬아놓은 문제들이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이 해석 없이 형태로만 가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조금 눌러서 글을 다 읽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보기가 들어간 문장 정도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서 해석을 천천히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가볼게. 여기부터 가보자. 요 해당 문장이 여기부터니까. 만드는 건데 고고학적인 기록을 만드는 것이 얘가 주어네. 종종 가능하게 해왔대. 원주민들이 뭐 하도록? 얻도록. 다시 얻도록. 뭘 얻냐면 접근권을 얻도록 했대. 고고학적 연구를 하니까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한테 접근권을 준다는 겁니다. 땅이나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했대. 그러고서 that가 나온 다음에 historically belong to them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명사가 이렇게 앞에 존재를 하고 복수명사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 that가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동사를 이렇게 이끌고 오는 케이스 아니야? 그러면은 동사가 나오는 형태, 즉 that 뒤에 명사 뒤에 that가 있는데 동사부터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해봐봐. 역사적으로 그들, 즉 원주민들에게 속해 있는 땅과 자원들 이런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that가 앞에 있는 resources랑 land를 갖다가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물론 저 자리에는 사물이니까 위치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that으로 변경 가능하니까 1번의 that이 오는 게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고고학적 연구를, 고고학적 기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해왔다. 원주민들한테 다시 얻도록 해왔다는 거야. 접근권을. 뭐에 대한 접근권? 땅이나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 그 원주민들한테 속해져 있는. 됐습니까? 해석까지 깔끔하죠. 1번 문제 없음.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바로 밑에 문장 가볼게. 작업인데, 그러니까 archaeology면은 고고학의 연구는 종종 기본이 된대. 뭔가 근반이 된대.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떤 기본이 된다는 거야. 뭘 이해하냐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뭐의 역사? 그룹들의 역사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2번을 살짝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복수 명사가 존재를 한 다음에 여기서 living이라는 동사 ing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 명사까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해석해봐봐. 그룹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이래. 근본이 된대. 그러면은 어떤 그룹이냐면 명사 다음에 ing는 꾸며주는 거니까 역시나 이것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되는데 우리가 ing 형태의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에는 해석이 뭐뭐 하는 거 아니야. 뭐뭐 하는 이 뜻 아니야. 그러면 little record니까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그룹들이겠죠. 그룹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능동 형태로 이렇게 ing 형태 분사 쓰는 게 괜찮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ing형 분사니까 능동 형태의 분사니까 아 얘가 뒤에 이렇게 동사처럼 요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해석해보면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룹들 이렇게 되겠죠. 리틀이니까 부정해석이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룹들. 그룹이 남기는 거지 그룹이 남겨지는 게 아니니까 레프트가 아니라 리빙이 맞는 거야. 해석하면 확실히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좀 팁을 주자면 명사가 이렇게 있고 이 자리가 꾸며주는 자리야. 그래서 ing 형태와 과거분사의 ed 형태가 이렇게 공존할 때 이런 문제를 골라야 될 때 여러분들 보통은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달려있으면 요거 ing야. 그리고 명사가 없고 전치사구 없거나 전치사구 같은 게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ed로 가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거 팁이니까 이렇게까지 적어놓으면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 분석해봐. 했니? 간다. excavations 발굴인데 뭐와 같은 거냐면 그것과 같은. 근데 그것에다가 done이라는 게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that이라는 명사를 pp 형태가 꾸며주고 있지. done at the African Burial Ground in New York City까지 이렇게 묶어버려. 타천명구니까. 됐습니까? 그러고서 동사의 밑줄 그어져 있네. 됐어? 그리고 뒤에를 쓱 보니까 동사가 지금 없단 말이야. 선생님 요거 혹시 동사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요것도 해석해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 자리이니까 그래 너 동사 취급해줄게. 그러면은 봐봐. 얘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는 무슨 일치해야 돼? 수일치 해야죠. 그런데 지금 수를 보니까 복수란 말이야. 근데 기분은 무슨 수? 단수. 얘 단수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s를 지워주는 형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문장만 딸랑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장만. 그러면 이 문장 하나 주고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법 틀린 거 찾아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마음을 급하게 먹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한 것도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당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해보자고요. 됐어? 네 번째. 이러한 지식은 종종 흔히 근본이 된대. 문화적 전체성의 근본이 된대. 그러면 얘가 지금 형용사 보어 아니야.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부사 괜찮죠? 흔히 근본이 된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 5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어쩌고 사막이야. 페루에 있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는 전면구니까 버릴게. 고고학적 연구는 뭐에 대한? 고대 사람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지금 주어지. 그 다음에 이 연구가 단수니까 has yield 만들어냈다. 동사. 정보를 만들어냈다. 뭐에 대한 정보냐면 irrigation design, 관계 디자인과 raised field 뭔지 몰라. 들판이겠지. 들판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냈대. 그 다음에 that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that 동사니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뭐 꾸며주는가 보다. 됐어? 그 다음에 allow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요거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섭섭해라 이제. allow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어떻게 써? 명사 쓰고 뒤에 투동사 쓰지 않습니까? 명사 쓰고 투동사. 그래가지고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허가하다 이 뜻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allowed 보는 순간 뒤에 문장 구조가
모던 피플 명사 하나 나오고 뒤에 to 부동사 나오는 게 어색하지가 않죠. 됐습니까? 현대 사람들이 만들도록 더 효과적인 사용을 환경에 대한 그리고 raise 올리도록 뭐를 그 농업 생산량을 올리도록 증가시키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raise는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봐. 고고학적 연구는 고대 사람들에 대한 만들어냈다 정보를 관계 디자인과 이 필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냈대. 이것이 허락해 주는데 현대 사람들이 만들도록 더 효과적인 사용을 환경에 대한 그리고 뭐 하도록 이 농업적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허용해 주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3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어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물론 풀어봐야 되지만 많이 안 풀어봤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법을 뭔가 나는 체계적인 느낌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법 문제를 틀리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문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법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어법화되어 있는 문제로 보다 보니까 조금 질에 겁을 먹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천천히 눌러서 해당 문장을 반드시 구조 분석해야 최소한 해석까지 하면 더 좋아.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차차 문장을 보자고. 수능어법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걸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외우지 않았는데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문장 내에서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냐는 거지. 해석을 통해서. 이런 거 사실상 구조만 볼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개념이 필요한 거니 여러분들? 아니잖아. 이런 것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34번인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도 역시 여러분들 넘겼니 시험지? 뭐랑 비슷하냐면 대입화학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화학은 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빈칸 추론은 하나가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 비어있는 거에 최대한 지문의 말을 끌어다가 쓰자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똑같이 뭐 찾고? 연결사 찾아가지고 글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빈칸을 먼저 읽어서 타겟팅을 하자고요. 됐어? 그 상태에서 뭐 한다? 지문의 말을 갖다가 끌어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내가 여기서 주관적으로 답을 골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문 내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답을 쓰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봐봐. 연결사를 보면 있나? 없어. 그러면 바로 그냥 여기로 가세요. 인셔트 연결사 맞네요. 그죠? 인셔트 간략하게 말해서 그럼 위에 있는 거를 요약해 준다는 거니까 사실상 위에 있는 문장이 전부 다 일로 귀결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지문의 흐름의 전환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기대된 것처럼 뇌의 반응이라는 게 correspond 뭐와 상응하냐면 뭐와 일치하냐면 사람들의 자기 암시와 일치한대. 그리고 요걸 꾸며주는 대절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의 자기 암시야 자기 보고구나. 자기 보고라는 게 사실상 요 말 아니야. 그러면 이 자기 보고라는 게 뭔지를 잘 찾아보면 되겠다. 셀프 리포트에 대한 걸 잘 인식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뇌의 반응이라는 게 사람들의 자기 보고와 일치한대. 이게 뭐냐면 빈칸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기 보고가 뭐야? 이걸 갖다가 잘 인식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볼까? 사람들이 발견해서 많은 방식들을 줄이는 건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들 혹은 통제하는 건데 반응을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는 방식 같은 걸 발견했던 겁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얘기 하는 거구나. 느낌이 좀 와요. 가능성들은 포함하는데 특별한 숨쉬기 루틴 그러니까 가능성들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뭐가 있냐면 숨쉬기 루틴, 심호흡하는 거 아니면 운동하거나 명상하거나 아니면 디스트랙션 뭔가 주의를 좀 어지럽힐 만한 오락거리 같은 거 하는 거 뿐만 아니라 trying to deal with 다루려고 하는 건데 문제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문제를 갖다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 그 다음에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라는 게 하나의 가장 강력한 방식들 중에 하나래. 그 봐봐.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셜 서포트가 나오는 순간 얘만 지금 딱 분리해서 해주거든. 여태까지는 우리가 알만한 운동하고 명상하고 오락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소셜 서포트라고 하면서 초점을 조금 바꾼단 말이야. 이해돼? 그렇잖아. 숨쉬기, 운동, 명상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셜 서포트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가 바뀐다? 약간 소재가 B로 좀 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좋아요. 됐습니까? 생뚱맞잖아 얘는. 그러면 사회적인 지지라는 게 가장 강력한 방식들 중에 하나인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연구원들 나오는 순간 반응해야지. 연구원이면 뭐 해? 연구하겠지. 그러면 뭐 나와? 결과 나오겠지.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증명했는데 그것의 효율성, 그것은 뭔데? 소셜 서포트가 되겠죠. 뭐에 의해서? 뇌의 측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보고에 의해서 증명했다는 거야. 그럼 느낌 와요. 너 드디어 나왔구나. 자기 보고에서 이게 증명됐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커프하는데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사회적 지지라는 게 얘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읽다가 어떠한 의식 없이 문장만 해석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빈칸 문장에서 봤던 어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반면에 얘에 대한 타겟팅을 제대로 해놨으면은 여기 봤을 때 요게 딱 느낌이 와야 돼. 여기서 증명됐다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지지가 여기서 증명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연구에서 지금부터 과정 나오고 결과 때리겠지. 행복하게 결혼한 여성들은 받았어. 적당히 아픈 충격을 그들의 앵클, 무릎이래. 발목에 받은 거야.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들은 손을 잡았어. 그들 남편의 손. 그 다음에 어떤 남성인데 알지 못하는 남성의 손. 그러니까 실험을 여러 번 한 거죠. 그 남편 손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손을 잡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no one. 어떤 사람의 손도 잡지 않았어. 지금 3가지 실험을 한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발목에 통증을 준 상황인데 그럴 때 남편이 손을 뻗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뻗는 거. 그 다음에 누구도 뻗지 않는 게 되겠죠. 남편의 손을 잡는 것이 줄여주는데 반응을 줄여준대. 몇몇의 뇌의 지역에 있는 반응을 줄여준다는 것이 고통을 느꼈을 때 반응을 줄인다는 거니까 고통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줄인데 반응을 약간 줄인대. 평균적으로 약간만 줄이는 거야. Not as much 했으니까 뭐만큼 많지 않은 거야.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만큼 많이 줄어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더 아픔을 느낀다는 거지. 남편이 잡아줄 때보다. 그렇지 않겠니?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주기 더 낫지 않겠니? 요약하면은 예상된 대로 뇌의 반응이라는 게 사람들의 자기 보고와 일치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냥 실험 내용으로만 갖다가 쓴다라고 한다면 고통이라는 것은 남편이 잡아줄 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지. 보다는 넌이겠지. 안 나왔지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를 자기 보고 속에서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실험의 내용이고 얘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요 말과 여기에 있는 요걸 B'라고 해볼까? 실험의 내용을 잘 인식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 내용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사회적 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통을 줄이는데, 즉 크게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문장으로 고르자면 여기 있는 문장 어디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요 말이 그대로 빈칸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고통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가장 믿을 만한 남편이 잡아줬을 때 고통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대처하기가 좋다. 이 말이 들어가야죠. 깔끔하게
지문에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문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연결사가 없지만 소재가 이런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는 여기서 A와 B로 꺾이는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뭔가 요 길로 소재가 포커싱 되는구나를 느끼면 여기부터는 다 똑같은 말이군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이 셀프 리포트를 봤을 때 둘의 연관관계가 요 빈칸 타겟팅 했을 때 요 단어를 보고서 느껴졌으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답을 좀 찾아봅시다. 볼게요. holding 잡는 건데 hands 손을 잡는 것이 그들이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한데 잡으니까 어머 친해진 것 같아 이겁니까? 아니죠. 그죠? 손을 잡는 거네. 실험의 과정의 일부인 거지. 이게 소재가 아니잖아. 그죠? 운동이랑 명상이 앵클 페인을 줄여준다라는 것은 앞에는 그런 얘기일 수 있겠죠. 물론 앵클 페인이라고 안 나왔지만 운동 같은 걸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사회적인 지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뇌를 자극하는 것이 행복한 감정을 유도한다는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장 이거 what matters the most 이거 해석됐냐, 여러분들? 이거 what matters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무슨 말이야? 측정이 왜 나와? 사회적 지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도와준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괜찮죠? 답은 그대로 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풀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 독해 강의에서 들었던 그 강의의 내용을 잘 접목시켜서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일관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쉽지만은 않지만 배웠던 내용을 적용한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일관적으로요. 알겠습니까? 그거 잘 유념하면서 뒤에 강의에 문제 번호가 적혀 있을 거니까 그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잘 풀어보고 2회차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